환율 얘기가 나온 김에 예예. 좀 추가적으로 관련 ETF들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예예. 환율이 지금 많이 올랐는데 이런 음. 시점에서 지금 달러를 어차피 보유하라고 하셨는데 좀 안정적으로 네네. ETF로 달러를 보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뭐 네.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달러 뭐 다 갖고 가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예. 지금 같은 경우는 물론이죠.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로 말씀을 드렸고 시중에 달러 ETF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코덱스 달러 선물과 같이 이 달러 선물에 직접적으로 음. 투자하는 상품도 있고요. 그다음에 타이거 달러 단기 채권 액티브와 같이 달러 자산을 그 좀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상품도 있습니다. 종목명 보시는 것처럼 달러 채권에 좀 투자하는 그런 음. 상품인데 워낙 이 듀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짧기 때문에 사실상 뭐 달러 자체에 거의 직접적으로 투자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이 코덱스 달러 선물과 같이 이 선물 선물은 파생 투자가 상품이 안 됩니다. 되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이 달러를 좀 중장기 투자하고 있는 이 퇴직연금 계좌에서 투자하실 수 있는 상품이 없을까라는 걸 좀 고민을 하다가 음. 어느 정도 약간의 그 일드도 어느 정도 노릴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좀 하게 됐고 그리고 또 듀레이션이 좀 짧기 때문에 저희 운용력에 좀 역량을 동원해서 조금이라도 이 액티브 역량을 좀 동원해서 수익률을 조금씩 내보자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달러 단기 채권 액티브를 라는 상품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에 좀 더 직관적으로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당연히 코덱스 달러 선물 같은 상품 투자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퇴직연금에서 좀 달러에 대한 좀 익스포저를 늘려가고 싶다 하시는 분한테는 타이거 달러 단기 채권 액티브라는 상품을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음. 편입하고 있는 뭐 회사채 좀 몇 개만 좀 보면요. 애플 회사채도 좀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요. 뭐 예. 동일 뭐 미 국채 대비해서 YTM이 조금 더 높습니다. 뭐 시장 상황 따라 다르긴 한데 뭐 0.2에서 한 0.4% 정도 좀 YTM이 좀 높기 때문에 단순히 미국채만 투자하기보다는 다른 회사채 같은 경우 좀 더 투자를 하면서 조금씩이라도 좀 더 일들을 좀 내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측면으로 좀 봐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산업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수출은행 이 공공기관 발행한 뭐 USD 표시 채권을 또 왜 들고 있냐? 요거는 한국 기업 아니냐? 요렇게 또 말씀을 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요 상품 같은 게 미 국채 대비해서 한 1% 정도 또 연간 수익률이 좀 높습니다. 음. 그래서 굉장히 신용도는 굉장히 높고 그래도 좀 더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그런 채권들을 좀 편입함으로써 좀 차별화를 내기 위한 그런 상품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코리안 페이퍼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인제 예예예예. 우리나라의 어떤 은행 혹은 네. 공적 기관 이런 데가 해외에 나가서 달러로 채권 발행한 예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예. 그 수익률이 뭐 상당히 괜찮을 때도 있어서 네. 뭐 그 선호도가 굉장히 높았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예예. 것들도 편입이 돼 있는 예 거군요. 맞습니다. 물론 저희가 음. 뭐 크레딧 같은 것도 다 당연히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뭐 회사채 같은 경우는 거의 미국채와 뭐 유사한 또는 미국채와 같은 신용등급을 가진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뭐 기업에 대한 뭐 디폴트 리스크 같은 경우 굉장히 최소화했다. 그런 것들만 좀 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ETF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연금 계좌를 통해서 하시는 네. 분들이 상당히 많지 네네.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뭐 지금 인제 설명하신 상품들도 좋은데 인제 네. 약간 좀 더 안정적인 그런 ETF를 찾으시는 분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좀 소개를 몇 개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TDF가 바로 ETF로 나왔습니다. TDF는 펀드잖아요. 예예. 그걸 ETF화로 해서 주식 시장에 상장돼서 거래된다는 얘기인가요? TDF가? 맞습니다. 예예. TDF가 그만큼 또 뭐 연금 시장에서 많이 활용도가 좀 높기 때문에 그 ETF로 나왔습니다. 제가 좀 재밌는 통계도 좀 하나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예. 국내도 그런데요. 실제 미국에서는 이 20 대의 54%가 TDF에 음.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의외로 젊은 연령층이라 사실 할 수 있죠. 이 TDF가 또 ETF로 했을 때의 또 장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시장 상황과 좀 맞물려 가지고 관심도가 좀 늘어나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 국내 ETF에서 좀 TDF도 자산 배분형 상품이죠. 이 예. 자산 배분형 상품은 기존의 테마형 상품이나 아니면 해외형 상품에 대비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지금 한 국내 상장된 ETF가 한 570개 정도가 있는데 그래도 대표적인 자산 배분형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코덱스, 뭐 TRF 시리즈라고 할 수 있고 요거 3개, 그다음에 코덱스의 멀티 에셋 하이 인컴 요거 한 4개 정도에 불과하고 잔고도 한 2천억 정도 좀 굉장히 작은 수준이죠.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ETF의 잔고가 4조 원이 넘는 것을 고려를 한다면은 오히려 자산 배분형 상품이 조금 인기가 없다. 어떻게 보면 국내 ETF 시장에서 무덤이다라는 생각까지 좀 들 정도로 관심도가 좀 덜했는데 그래도 올해 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 중에서 가장 잔고가 큰 게 코덱스 뭐 TRF 3070인데 30이 주식 비중이고 70이 채권 비중입니다. 그래서 예. 앞에 숫자가 낮을수록 안정적인데 이게 잔고가 한 1,500억 정도 돼 있어 그나마 다른 자산 배분형 ETF에 비해서 활성화되어 있는 상품인데 인상적인 점은 그래도 올해 잔고가 한 300억 정도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시장이 좀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좀 더 변동성이 낮고 좀 안정적인 좀 상품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났다라고 저희가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결과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뭐 인컴형, 달러 자산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좀 자연스럽게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 타이거에서도 미국 나스닥 100 뭐 채권 혼합이라는 상품인데 나스닥에 투자하고 그다음에 일부는 또 국채에 투자를 해서 좀 안정성을 좀 높이고 퇴직연금에서 안정형 상품 100%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그러한 측면을 좀 투자자분들이 필요하신 부분을 좀 맞춰드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 나스닥의 좀 안정형 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변동성을 낮추고 채권을 좀 늘린 그런 상품도 좀 나올 정도로 작년 요맘때와 좀 비교를 하면 뭐 투자자분들 관심도 그렇고 운용사에서 준비하는 상품들도 그렇고 확실히 좀 변동성 좀 줄이고 꾸준히 이렇게 자산을 배분하는 안정형 상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에서 ETF 투자될 때 고민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위험자산 투자 비율이라는 건데 예. 이런 또 혼합형 펀드를 이렇게 TDF, ETF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들은 예. 뭐 100%도 넣을 수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예. 그런 거를 넣어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네. 그리고 뭐 아무래도 ETF의 특징이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바로바로 뭐 주식시장 내에서 시가로 바로 매수 매도를 좀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정도 어느 정도 매력으로 좀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도움되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끝으로 이 변동성 장세에서 ETF 투자자분들한테 네. 뭐 드릴 수 있는 추가적인 조언이 있으시다면 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뭐 지금 시장상이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네. 뭐 타이거 ETF 같은 경우도 많은 부분을 사실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드리는 말씀은 작년과 재작년에 대비해서는 시장 상황이 확실히 조금 바뀌었다는 점. 그래서 그렇다고 저희가 성장 테마에 대한 뭐 뷰가 아예 바뀌었다 또는 그 상품에 대해서 보시지 마시라 이런 말 드리는 게 절대 예. 아니고요. 성장 테마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유효하지만은 그래도 조금 더 눈앞에 와 있는 현실들, 전기차와 같이 그다음에 매출과 실적이 꾸준히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상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투자에 대한 뭐 좋은 뷰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작년과 재작년과는 다르게 인컴이 나오는 상품 또는 안정형 상품들 또는 어느 정도의 가치주 성격을 가지고 있는 상품들, 시장에 쇼크가 왔을 때 어느 정도 하락을 방어하는 그런 달러 자산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의 관심을 좀 가지시면서 포트폴리오를 좀 운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마케팅 김승현 팀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